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강사 공남희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국어 능력시험 2의 읽기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유형들을 살펴본 것 기억하고 있나요?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여러 가지 유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잘 듣고 요령을 잘 익혀서 시험을 모두 잘 볼 수 있도록 해요. 그럼 유형을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볼 유형은 상황 맥락 활용하기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는 그런 유형입니다. 문제를 볼게요. 다음을 읽고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우리 사회의 괄호 장애인이 취업 문턱을 넘는 것은 힘들고 학력 차별 또한 뿌리 깊다. 장애인이 취업하는 것 힘들어요. 쉽지 않지요? 학력 차별,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또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대학교를 나왔는지에 대해서 차별이 있습니다. 또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다 해도 여성 권한 척도는 70개국 중 63위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의 권한이 70개 나라 중에서 63위래요. 굉장히 낮지요? 선진국이 되려면 차별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애인이 취업하기 힘들어요. 학력에 따른 차별 있어요. 여성들 차별해요. 차별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지요? 네, 예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네, 우리 사회에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 내용 빈칸에 들어가면 되겠지요? 정답은 1번입니다. 다른 예양들도 한번 볼까요? 2번, 차별이 많이 없어졌음은 사실이다. 차별이 없어졌다는 이야기 하지 않고 있습니다. 3번, 남녀 불평등이 유지되는 것은 사실이다. 남녀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지요. 부분적인 내용입니다. 4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계속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 말은 맞지만 이것 역시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부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빈칸에 알맞은 것을 찾는 문제를 보았는데요. 다음 유형 역시 조금 비슷한 유형이에요. 한번 볼까요? 네, 문장을 완성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역시 빈칸이 있어요. 그런데 빈칸이 어디 있지요? 맨 마지막에 있어요. 네, 앞에 내용을 읽고 종합적으로 마지막에 들어갈 내용을 골라야 합니다. 지난번 보았던 그런 유형과 같이 전체 내용을 파악하면서 여기 무엇이 들어가면 좋을지 찾아보면 됩니다. 네,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 다양한 소리는 영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물의 내면 심리도 표현할 수 있다. 영화에 나오는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화 분위기를 만들고요.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 인물의 내면 심리, 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기분이 어떤지를 소리로 나타낼 수 있대요. 예를 들어 소리는 높낮이와 빠르기에 따라 분위기와 인물의 내면 심리를 표현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높낮이, 높은 소리, 낮은 소리에 따라서 또 빠른 소리, 느린 소리에 따라서 분위기나 내면 심리, 기분, 감정을 표현한대요. 높은 소리는 대개 불안감이나 긴박감을 자아내는 데 사용하며 낮은 소리는 두려움이나 장엄함 등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높낮이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럼 빠르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요. 그리고 소리가 빨라질수록 긴장감은 고조되고 소리가 빨라지면 점점 긴장돼요. 반대로 느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느려지는 것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도 긴장감과 반대되는 말이 빈칸에 오게 되겠지요. 예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영화의 분위기를 망치게 된다. 긴장감과 반대되는 것 아니에요. 인물의 내면 심리 표현에 적합하다.
상관없는 말이지요. 3번, 긴박한 장면을 연출하는 데 좋은 점이 있다. 긴박한 것은 긴장감과 비슷한 거예요. 답이 될 수 없지요. 여유롭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네,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과 여유롭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반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을 통틀어서 비슷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 299쪽 17번 문제입니다. 역시 글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월 대보름에 괄호가 있어요. 딱딱한 열매인 밤, 잣, 호두, 땅콩 등을 깨는 것을 부럼깨기라고 한다. 부럼은 보통 자신의 나이만큼 깨물어 건강을 기원했다. 건강을 기원했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기원은 바랐다는 소리예요. 그것을 원했어요. 이런 말이죠. 건강한 것을 원해서 부럼을 깼대요. 계속 읽어볼게요. 부럼 깨기는 12달 동안 부스럼, 종기의 일종이에요. 부스럼이 나지 말라는 의미에서 행해졌다. 건강하기 위해서 행해졌지요. 또한 깨물었을 때 딱 하는 소리에 귀신이 놀라 도망간다고 믿었다. 그러면 정월대보름에 하는 부럼 깨기 어떻게 설명하는지 예양을 볼게요. 치아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이런 내용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한 해의 건강을 비는 뜻에서 부스럼이 나지 말라는 의미라고 했으니까 정답 2번이 되겠지요. 다른 예양도 한번 볼까요? 3번, 나이를 빨리 먹는다는 뜻에서 이런 것도 우리 지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지요. 4번, 보름달이 뜨기를 기원하기 위해서 이것도 우리 지문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빈칸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면서 당황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는 지문 안에 답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문을 잘 읽어서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른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화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입니다. 우리 이런 유형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기억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짧은 담화문이나 표, 그래프를 보고 세부 내용을 파악했지요. 이번에는 조금 긴 글을 보면서 세부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볼게요.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음식 문화는 나라에 따라 다르다. 나라마다 음식이 다르지요. 나라마다 기후가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음식 문화가 다른 이유, 기후, 날씨, 기온이 달라요. 그리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런 생활 방법들, 생활 습관이 달라요. 그래서 음식 문화가 다릅니다. 요즘은 해외여행의 기회가 늘어나고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낯선 문화와 음식을 만날 기회가 예전보다 많아졌다. 여행을 많이 하면서 또 교류를 많이 하면서 낯선 문화, 다른 문화의 음식 만날 기회 많아졌지요. 그리고 그 음식들 중 어떤 것은 우리의 음식 문화와 너무 달라서 놀라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의 음식 문화처럼 다른 나라의 음식 문화도 그 나라만의 고유한 특성, 어떤 특성? 기후가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른 그런 특성들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요. 이런 특성을 이해한다면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닐 것이다. 예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을 해야만 낯선 문화를 접할 수 있다. 지문에 어떻게 나왔지요? 해외여행의 기회가 늘어 다른 나라와 교류가 증가하면서 낯선 문화에 만날 기회가, 낯선 문화와 음식을 만날 기회가 많아졌다고 했지 해외여행을 해야만 만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음식 문화가 매우 다르면 거부하면 된다. 그런 내용 나와 있지 않아요. 3번,
기후와 생활 습관의 차이가 음식 문화의 차이를 불러왔다. 네, 기후와 생활 습관이 달라서 음식 문화가 달라졌습니다. 그런 내용 있었지요?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음식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 성향 때문이다. 이런 것도 그래서 찾아볼 수 없지요. 그냥 이해해야 된다고 했어요. 개인 성향이랑 관계없습니다. 네, 세부 내용 파악하기 문제는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잘 할 수 있겠지요? 그럼 다음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목을 이해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신문기사의 제목을 보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신문기사의 제목입니다. 가장 잘 설명한 것을 고르십시오. 이게 신문기사의 제목이래요. 싸게, 더 싸게.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과소비 거품 사라진다. 과소비, 소비를 많이 하는 것이 과소비지요. 거품이 뭐예요? 우리 세수할 때 비누 거품을 만들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거품이 사라져요. 네, 그때 말하는 그 거품입니다. 거품이 사라지고 있대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안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소비 풍조가 일고 있어 시장에서 알뜰 소비자들이 사라져간다. 과소비가 사라진다 그랬어요. 과소비 거품이 사라진다고 했는데 과소비 풍조 일고 있는 거 정답이 아니지요. 2번, 무조건 싸게 사려는 소비자들 때문에 과시형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내용들 없습니다. 다음 볼게요. 과소비 풍조가 사라지고 될 수 있으면 싸게 사려는 실속형 소비자가 늘고 있다. 네, 과소비 풍조 사라지고 있어요. 거품이 사라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싸게 더 싸게라고 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싸게 사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늘고 있습니다. 정답 3번이지요. 무조건 절약하고 안 쓰는 것보다는 같은 물건을 싸게 알뜰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문제를 또 하나 보도록 할게요. 263쪽에 있는 문제예요. 역시 신문기사의 제목이고요. 그럼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동차 결함, 알고도 10년 동안 쉬쉬. 네, 결함이 뭐예요? 안 좋은 부분, 흠을 이야기하지요. 알고 있었는데 10년 동안 말하지 않았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예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흠을 알면서 10년 동안 모른 척했다. 조용히 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지요. 네, 2번 볼게요. 자동차의 결함에 대해서 안 지 10년이 지났다. 그런데 조용히 하고 있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답이 아니에요. 자동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10년 동안 몰랐다. 알고도 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모르지 않았습니다. 4번, 자동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10년 만에 알았다. 10년 동안 알고 있었지요? 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문에는 조금 어려운 말, 한자어로 된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볼 때 제목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자주 파악하는 연습을 하면 이 유형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설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소설이 나와요. 소설은 어떤 인물이 나오는지, 그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문제를 먼저 볼게요.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영감의 말투로 알맞은 것. 영감의 말투가 나왔어요. 붕괴, 화가 났어요. 애처로워요. 아련해요. 어이가 없어요. 그럼 영감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어떤 기분인지와 관련이 있겠지요? 지문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감이 방 안에 들어서면서 이제 아랫목으로 가요. 발끈한 성미, 뭔가 화가 났었나 봐요. 속으로 진정시키면서 가라앉히고 이야기합니다. 잔소리를 꺼내는 것 같아요. 형제 간의 말다툼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 참을 수가 없어서 뛰어든 것이에요. 이제 영감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얼굴이 발끈치에 올라오면서 윗목에 숙이고 있는 아들을 쏘아봐요. 쏘아보는 게 뭐예요? 째려보는 거지요. 막 뭐라고 해요. 어서 가거라. 여기는 넣을 때가 아니야.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요. 배우지 못한 자식. 안 좋은 말을 하네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헐떡거리면서 벌건목에 힘줄이 벌렁거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너도 내가 낳은 자식이면야 사람이겠구나 이러면서 부모의 혈육을 타고났으면 조상은 알겠구나. 계속 혼을 내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목청을 돋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영감의 말투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벌렁거리면서 힘줄이 돋았지요. 이 영감의 감정이 어떨까요? 화가 나겠지요. 분개하다, 화가 나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영감이 형제를 혼내고 있어요. 화해를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니지요. 영감은 상훈의 잘못을 매우 꾸짖고 있습니다. 네, 뭐라고 굉장히 하고 있지요. 정답은 2번이에요. 영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화가 가라앉았습니까? 끝까지 목청을 돋는다라고 나와 있었죠.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형제 간의 싸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영감이 화내는 것만 계속 나와 있었으니까. 네, 여러분 소설은 중간에 이야기를 뚝 띄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인물 파악, 행동 파악, 감정 파악이 중요합니다. 긴장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지 표시를 해가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 사람들의 기분을 잘 파악하면서 글을 읽으세요. 그 다음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의 목적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왜 이 글을 읽는지에 대한 문제지요. 이 글을 쓴 목적을 고르십시오. 왜 썼을까? 뭘 알리려고? 비판하려고? 이런 것들 찾아보는 문제예요. 오늘날 여러 의학 분야에서 동물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한 해 400마리 이상이 실험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400만 마리 넘게 실험에 사용된대요. 실험에 사용되는 과정에서 동물들은 병이 들어 죽음에 이르게 돼요. 죽기도 합니다. 의학 발전이라는 명분 하에 동물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풍토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동물들 희생 당연하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되는 내용이 또 나오겠네요. 동물들의 희생으로 의학이 발전을 이루었고 수많은 질병을 극복했다. 동물들 희생 덕분에 우리 의학이 발전했지요. 의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동물 실험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의견이 다 나와 있었어요.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예항을 볼게요. 동물 실험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동물 실험의 부정적인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3번 동물 실험의 긍정적인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긍정, 부정 다 나와 있었죠. 4번 동물 실험에 대한 여러 의견을 알려주기 위해서 좋은 의견, 안 좋은 의견 둘 다 나와 있었지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목적을 묻는 문제는 글을 읽고 이 글을 왜 썼는지를 파악하면 됩니다. 필자가 왜 이런 글을 쓰게 되었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글을 읽으시면 돼요. 그럼 다음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제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짧은 글, 광고문이나 안내문을 보고 주제를 골랐는데요. 이번에는 긴 글을 읽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주제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말에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하거나 이런 표시를 한번 하면서 읽어보세요. 이미지가 사람을 환상적인 세계 속에 젖어들게 하여 현실을 망각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위험성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는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나 봐요. 이미지가
위험한 부분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래요.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뒤를 볼게요. 이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받아들인다면 자유로운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 이미지를 통해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지란 어떤 사건이나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미지는 어떤 것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계속 볼게요. 비현실적인 것을 형상화한 이미지는 비현실적인 것, 우리가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것, 현실에서 볼 수 없는 것을 형상화한 이미지, 형상화는 모양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양을 만든 그런 이미지는 고도의 상상력을 거쳐 탄생하기 마련이며 이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고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네,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생각하는 그런 크기를 크게 해줄 수 있대요. 사고의 영역, 생각의 영역을 넓혀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살아있는 이미지는 기존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바꿀 수도 있다. 이미지가 하는 좋은 점들, 긍정적인 것들 이야기하고 있지요. 네, 예항을 볼게요. 1번 이미지의 긍정적인 기능, 바로 답이 나왔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긍정적인 것들, 좋은 점들 이야기하고 있지요. 상상력을 키워주고 생각의 범위도 넓혀주고 또 고정관념 깨주고 이런 것들, 긍정적인 기능 이야기하고 있어요. 2번 고정관념을 바꿔주는 이미지, 맞는 말인데 부분적인 내용이에요. 전체 주제가 될 수 없지요. 현실을 망각하게 하는 이미지, 이런 내용들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4번, 현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 비현실적인 거 구체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긴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 아닙니다. 주제가 될 수 없지요. 네, 그럼 비슷한 문제를 우리 모의고사에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주제로 하여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역시 주제를 찾는 문제지요.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3D 업종이라고 불리는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일을 사람 대신에 로봇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 3D 업종, 이런 힘든 일들 로봇이 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런데 앞으로는 3D 업종이 아니라도 자동화 기기 설치를 늘린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3D 업종만 자동화 기기, 로봇이 했는데 이제 다른 것들도 자동화 기기, 로봇이 한다고 합니다. 설치가 늘어난대요. 많아진대요. 대표적인 예로 고속도로 요금소를 들 수 있다. 고속도로를 가면서 돈을 내지요. 그곳을 이야기합니다. 최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자동으로 통행료가 징수되는, 자동으로 돈을 낼 수 있는 하이패스 보급률, 하이패스가 그걸 높인대요. 하이패스 보급률을 높여 2020년에는 완전 무인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이패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퍼센테이지를 높여서 이제 다 사람이 하지 않고 기계가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관리도 수월해지고 쉬워지고 실수도 거의 없어지겠지만 인사를 주고받던 사람이 사라져버리면 너무 삭막하지 않을까? 기계에 밀려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가 돈을 내면서 인사를 할 수 있었는데 기계를 보면서 인사를 하지 않지요. 그럼 너무 삭막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네. 1번, 3D 업종에는 로봇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안 나와 있지요. 고속도로 요금소를 무인화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정부의 계획이 나와 있었어요. 3번, 자동화 기기는 관리가 수월하고 실수도 거의 없다. 네, 이 이야기가 맞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세부 내용 파악하는 문제라면은 이게 정답이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주제를 찾고 있습니다. 4번, 로봇 기술의 발달로 인간미가 사라지는 것이 우려된다, 걱정된다. 다 로봇이 하니까 삭막하다고 했어요. 인간미가 사라지겠지요.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제를 찾아봤는데요. 주제에서는 일부의 내용이 있다고 해서 정답으로 고르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 갖추고 있어야 정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순서를 파악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네. 다음 글에서 보기의 문장이 들어가기에 알맞은 곳을 고르십시오. 이런 문제예요. 지문이 있고요. 그럼 먼저 보기를 볼까요? 보기 문장. 네, 즉 인간미가 때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즉은 앞에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말이에요. 지문을 볼게요. 야구는 경쟁하고 싸움이다. 이런 야구의 라커룸은 전쟁을 앞둔 선수들이 쉬면서 경기를 준비하는 공간이다. 네, 경쟁하기 전에 이제 쉬면서 경기를 준비합니다. 동양 선수들은 경기에 앞서 상대방 라커룸에서 장난을 치며 상대방 선수들과 왁자지껄 활발한 교류를 한다. 이야기를 하고 떠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선수들의 경기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경기에 패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네, 너무 친하게 지내면 야구는 경쟁이고 싸움이라고 했는데 이런 친한 관계 때문에 경기에 질 수도 있다고 해요. 다음에 정리하는 말, 즉 인간미가 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 말이 오겠지요. 이 문장은 마지막 리을에 오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럼 비슷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보기를 먼저 보고 문장을 고를 거예요. 보기를 볼까요?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속설일 뿐이라고 한다. 앞에서 뭔가 나왔어요. 이것이 속설이래요. 그냥 하는 얘기래요. 사실이 아니라고 해요. 이런 내용 있습니다. 이거 생각하면서 지문을 볼게요. 경제가 어려울 때는 지출이 크게 줄어든다. 돈을 안 쓰겠죠? 그런데 유독 몇 가지 제품은 오히려 불경기에 매출이 증가한다는 속설이 있다.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아도 많이 팔린대요. 몇 가지 제품 볼게요. 경기가 침체되면 붉은색 립스틱, 미니스커트, 소주의 판매량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경기가 안 좋아도 많이 팔린다고 해요. 이런 제품의 매출이 오르는 것은 불경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팔리는 것이 불경기랑 일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립스틱이나 미니스커트는 유행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다르지요. 이 보기의 문장은 디귿 3번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유형들을 보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런 유형들을 잘 익혀서 꼭 토픽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